외적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지구의 물이 순환을 하면서 지형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자, 그거 다시 간단히 배울게요. 자, 해발 온도가 이렇게 점점 낮아지고 가장 낮은 곳에는 이렇게 물이 있겠죠. 자, 그래서 빈 물이 이렇게 내리면 그 물이 아래로 흘러 바다에 이르러요. 자, 그러면 해발 구도가 높은 곳은 주로 침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 해발 구도가 낮은 곳, 특히 바다 밑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해적 작용이 일어난다. 자, 이렇게 기준을 봤더니 물론 여기보다 높은 곳에서도 해적 작용이 일어나긴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물은 바다에다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해수면을 기준으로 여기보다 높은 곳에서는 침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치? 다음 여기보다 낮은 곳은 이렇게 낮은 곳에서는 퇴적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침식과 퇴적의 기준이 되는 면, 그걸 침식 기준면이라 그러고, 침식 기준면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해수면이에요. 해수면. 그래서 이거랑은 같은 뜻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렇잖아? 중간에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한다. 같은 말이 침식 기준면이 상승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해수면과 침식 기준면은 같은 뜻이더라.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 암석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침식 기준면이요. 만족 기준으로 바뀌잖아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바뀌는데 해발 구도는 되게 높잖아. 예를 들면 1000m 넘어가는 거 많잖아. 근데 만족 감소해봤자 겨우 10m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다고. 딱 어떻게 되는 건 아니고. 자, 이야기 그만해라. 참 미안한 말이긴 한데 사람이 아무리 힘이 없을 때는 기분이 좋아지기가 힘들어요. 지쳐있을 때는. 근데 사람이 지쳐있을 때는 짜증을 내기 되게 쉽죠. 자, 그럼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수업이 많은 건 선생님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선생님이 수업을 하잖아. 하루 6시간 수업하고 나면 여러분 물론 수업을 안 해봤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를 거야. 근데 보충성까지 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잖아. 그럼 숟가락을 들 힘도 별로 안 나잖아. 수업을 6시간 하고 나면. 그래서 선생님이 체력이 뭐 개인적인 문제긴 한데 6시간 하면 체력이 사실 붙여. 그 상황에서 한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면 그런 겉으로 표현은 잘 안 해. 근데 속으로는 짜증이 되게 많이 나요. 사람인 이상. 그치?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물론 포기하진 않겠지만 좀 그래도 수업을 조금은 무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돼. 여러분한테 좋고 선생님한테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부분이 암석인데 페이지 21페이지 표로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표로. 자, 암석은 여러분들 아는 것도 있고 뭐 모르는 것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암석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이 주로 운반을 해서 바다 밑이나 호수 밑바닥에서 쌓여서 많이 쌓이다 보면 압력을 받아서 단단하게 붙죠. 그렇게 만들어진 걸 해적 암이라고 불러요. 여강, 위암, 타. 야, 저기 피가 착착 나는 거야? 아니, 피가 약간 보이게. 괜찮아? 괜찮아? 자, 그 다음 2번째. 자, 퇴적암 말고 땅속에 있는 뜨거운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사성암이라고 불러요. 성모암이랑 화합을 해줬어요. 그치? 22페이지 가운데쯤에 표로 정리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퇴적암이나 화성암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성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변성암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자, 이름은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자, 특징 정리해줄게요. 자, 퇴적암은 지층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층이 존재하는 건 오직 퇴적암에만 존재해요. 자, 그리고 얘는 지층이 쌓일 때 샘물
생물 화석이 생물이 들어가게 되면 화석이 만들어지겠죠. 화석 속이 여기에만 존재해요. 용암 속에 생물 화석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치? 자, 그럼 이 화석이 많이 뭉쳐있는 곳이 보통 뭐가 되냐면 나중에 자원이 돼요. 석탄, 석유 다 생물의 화석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자원이 나온다는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 돌덩어리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자원이 인간한테 가장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형 단원에서 자원이 나오는 퇴적암은 항상 출제 포인트가 된다는 거. 얘보다는 얘가 출제 포인트가 돼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할 건데 수업을 하면서 여기서는 앞으로 나올 부분들 간단히 핵심 단어만 적어줄게요. 이해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 계속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적어만 주시고 나중에 배우면서 복습할 때 한 번씩 다시 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적어줬구나 그냥 떠올리시면 돼요. 퇴적암을 봤더니 첫 번째 고생대 때 쌓인 퇴적암이 있고 그 다음 중생대 때 쌓인 퇴적암이 있고 그 다음 신생대 때 쌓인 퇴적암이 있어요. 또 포인트는 어떤 지하자원이 나오느냐 이것만 따져보면 돼요. 자, 그래서 간단히 또 적어보면은 자, 고생대 때 쌓인 퇴적암에서는 어떤 지하자원이 나오냐면 석회암 또는 석회석이 나오더라. 한번 배운 적 있죠? 석회암 페라로트랑 시멘트의 원료가 되잖아요. 중요한 지하자원이란 말이에요. 시멘트의 원료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고생대 지층에서는, 고생대 퇴적층에서는 무연탄이 나와요. 자, 무연탄으로 뭐 만드냐면 연탄 만들죠. 자, 물론 지금은 많이 안 쓰지만 옛날에 많이 썼죠. 중요한 지하자원이 고생대에서 나온다는 거. 일단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중생대 퇴적층에서는 어떤 지하자원이 나오냐면 고령토가 나와요. 고령토로 뭐 만들어요? 고령토로 만드는 거. 도자기. 도자기를 고령토로 만들어요. 그 다음 이제 자원은 아니지만 중생대 때 살던 대표적인 생물 공룡 화석이 바로 중생대 지층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알고 있잖아. 중생대에 공룡이 살았다는 건. 그 다음 신생대는 아마 되게 낯설 건데 여기에서는 갈탄이라는 석탄의 일종이 나와요. 이거 북한적이 나오는 거라서 시험지는 잘 안 나오지만 그냥 적어만 주세요. 단어 몇 개 더 적어볼게요. 자, 석회암, 석회석은 뭐의 원료가 되냐면 시멘트의 원료가 된다. 그 다음 얘는 수많은 지층 가운데 지층은 되게 많아요. 근데 석회암이 주로 나오는 지층은 중요하지 우리한테. 그래서 따로 이름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이름을 붙여놨냐면 얘가 조선계층이에요. 이름 붙여야 돼요. 조선계층. 석회암이 나오는 지층 이름이 조선계층이더라. 다음 이 석회암은 테라루사 토양이 나타나죠. 테라루사 토양은 간결 토양으로서 석회암이라는 기반학 때문에 나타나는 붉은색 토양이죠. 토양 단원에서 했던 부분이에요. 다음 무연탄으로 뭐 만드냐면 연탄을 만들고 얘 역시 중요한 지하자원이니까 무연탄이 나오는 지층에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평안계층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더라. 평안계층, 평안계층. 자, 계속 반복할 거니까 지금은 적어만 주세요. 자, 그 다음 네? 화장실. 자,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지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지표면이 있으면 땅속 깊은 곳에 이렇게 암석이 녹은 마그마가 있을 거예요. 얘가 압력을 받으면 이렇게 뚫고 올라오죠. 그리고 이렇게 분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 위에까지 분출해서 식은 용암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졌다 이런 걸 갖다가 분출해서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 분출암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압력이 약해서 얘가 올라오다가 그냥 식어버린 거예요. 오케이? 그럼 아무도 있을 거 아니야. 압력이 세야 뚫고 나오는데 올라오다 식어버린 거.